오늘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필요 없는 농담, 형식적인 인사, 의미 없는 잡담들.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 중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것은 얼마나 됩니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의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힘, 말을 아끼는 것의 지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왜 말을 적게 할수록 더 지혜로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의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이 적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깊은 통찰입니다. 진정한 사색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면 언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에 잠긴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과 대화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즉시 불안해하며 무슨 말이든 던집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말들로 침묵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행동이 내면의 공허함을 드러낸다고 지적합니다. 지적인 사람은 침묵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생각이 자라나고 통찰이 싹트는 것을 압니다. 반면 천박한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극도로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색과 독서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하다고 비난했지만 그 덕분에 그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하는 것이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의 생각이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밖으로 나간 생각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그것을 즉시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디어는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깊이 발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이 대부분 과묵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말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내면에 오래 품고 숙성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글로 남겼습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떠오르는 생각을 즉시 말로 뱉어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은 결코 깊어지지 못하고 언제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뭅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가볍고 얕습니다. 당신의 말을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 말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깊은 사색의 결과물입니까? 대부분은 즉흥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들을 정신의 배설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말을 많이 할수록 생각할 능력 자체가 감퇴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발달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말만 한다면 당신의 뇌는 깊은 사색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에 최적화됩니다. 결국 당신은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말하는 순간 자신의 평범함을 드러낸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사람의 지적 수준은 그가 하는 말에서 즉시 드러납니다. 깊은 사람은 적은 말로 많은 것을 전달하지만 얕은 사람은 많은 말로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만약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침묵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당신을 더 지혜롭게 보이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해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을 다무는 것이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 존경받는 가장 좋은 방법도 입을 다무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끊임없이 떠들어댄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순간에만 의미 있는 말을 한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입니다. 과묵한 사람에게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그의 의견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반면 말이 많은 사람은 금방 투명해집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침묵한다면 당신은 결코 후회할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는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능력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듣지만 거의 말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거의 듣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할 때 진정으로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들의 교환입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듣는다면 당신은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이 말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상대방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을 진정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의견이나 조언을 말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그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선호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지혜의 길과 반대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말을 깊이 들을 때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이해와 교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말하기에만 급급할 때 그곳에는 소음만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의 양과 질 사이에는 명확한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말을 많이 할수록 각 말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수다를 떠는 사람의 말과 하루에 단 한 번만 입을 여는 사람의 말 중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작가들과 철학자들이 매우 간결하게 글을 썼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본질만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글 한 문장 한 문장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말하기 위해 10배, 100배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반복하고 부연하고 쓸데없는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그 결과 핵심은 흐려지고 듣는 사람은 지루해합니다. 당신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 말을 절반으로 줄여도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글을 쓸 때 극도로 간결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한 문장을 쓰기 위해 여러 날을 고민했고 불필요한 단어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글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날카롭고 강렬합니다. 말을 적게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각각의 말에 무게를 실으십시오. 당신이 입을 열 때 그것은 진정으로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말은 힘을 얻고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과 현자들이 모두 과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말했고 그 말은 항상 무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입니다.
권위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항상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적절한 순간에만 말한다면 당신은 그들 위에 서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가치를 둔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싸구려로 만든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부처는 침묵을 가르쳤고 공자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했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 말의 절제를 통해 권위를 얻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사람과 핵심적인 순간에만 발언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존경받습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과 중요한 문제에만 입장을 밝히는 사람 중 누가 더 신뢰받습니까? 침묵은 당신에게 신비로움을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해버린다면 더 이상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이 당신을 실수로부터 보호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잘못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틀릴 수 없습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째, 3초 규칙을 실천하십시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가치를 더하는가? 아니면 그저 침묵을 메우기 위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3초만 기다려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사라집니다. 둘째, 하루 말 횟수를 제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50번만 말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횟수를 세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셋째, 침묵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1시간씩 완전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동안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침묵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넷째, 경청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신은 질문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어렵지만 놀라운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말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그날 한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말이 필요했고, 어떤 말이 불필요했습니까? 어떤 말을 후회하고, 어떤 말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이런 성찰을 통해 당신은 점차 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글쓰기로 대체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즉시 말하지 말고 글로 써보십시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당신의 생각은 더 명확해지고 정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글을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일곱째, 모임에서 마지막에 말하십시오. 회의나 토론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모두 듣고 마지막에 핵심을 짚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말은 자연스럽게 더 무게를 갖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의견을 표명하라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압박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한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함정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하고 공유할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공허해집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침묵하는 것은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뚝뚝하다고, 냉정하다고, 사교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의 의견에 따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나약함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지혜로워지고 싶다면 침묵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침묵할 때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메시지로 돌아가 봅시다. 왜 말을 적게 할수록 지혜로워지는가? 첫째, 침묵은 사색의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이 지혜를 낳습니다. 둘째, 말을 아낄 때 각 말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중하게 선택한 말은 무게가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셋째, 침묵은 관찰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고 듣고 관찰할 때 당신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넷째, 말을 줄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침묵은 내면의 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사교 모임을 피했고 불필요한 대화를 거절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지만 그 덕분에 그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철학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줄이십시오. 당신의 모든 말을 점검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더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증거다. 침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풍요롭다는 증거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것을 불필요한 말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말의 힘을 이해하십시오. 말을 적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각각의 말에 의미를 담으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현대는 소음의 시대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팟캐스트, 유튜브, 소셜미디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우리의 말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보다 오늘날 침묵을 지키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24시간 당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메시지, 알림, 이메일. 모두가 당신의 응답을, 당신의 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더욱 가치 있습니다. 모두가 소음 속에 살 때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특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소셜미디어에 올리려던 글을 삭제하십시오. 보내려던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키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당신은 놀라운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말을 줄이는 것은 이런 자유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이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위대한 예술작품, 철학적 통찰, 과학적 발견은 모두 침묵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할 때 그는 침묵 속에서 내면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구상할 때 그는 조용한 사색 속에서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끊임없이 말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결코 깊은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고독과 침묵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먼저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매일 아침 몇 시간씩 침묵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소음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의 가장 위대한 사상들이 탄생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창조할 것이 있습니까? 쓰고 싶은 책, 만들고 싶은 작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을 멈추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답을 찾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말을 줄일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화가 관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침묵 속에서 더 잘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친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항상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와는 함께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반면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침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의미한 말로 공백을 메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표면적으로 유지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와 함께 침묵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당신이 말을 줄일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관계와 피상적인 관계를 구별하게 됩니다. 또한 당신이 말을 아낄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떠드는 사람의 말은 무시되지만 과묵한 사람이 입을 열면 모두가 주목합니다. 이것이 말의 경제학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당신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가치를 더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십시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생각은 깊어지고 당신의 정신은 성장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을 줄일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지만 그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철학을 남겼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서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생각을 깊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말 속에 있지 않고 깊은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은 말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을 적게 하십시오. 그리고 침묵의 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